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공항노동법률상담소의 민영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노동관계에 관한 법률 중 2021년 개정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 근무하는 노동자의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 2,480원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현재 본인이 받는 급여와 최저월급을 비교해보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27만 3,720원, 식대와 교통비는 54,674원을 제외한 금액만 급여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즉, 식대로 10만원을 받고 있다면 45,326원만 급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작년에 업로드된 최저임금법 안내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최대 연장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2시간의 연장 근로에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 근로가 가능해지는 제도가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일주 최대 60시간의 초장시간 노동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개별 노동자의 동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의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 범위 역시 확대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어린이날 등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유급의 의미는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외는 존재합니다. 노동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게 되면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휴일에 근무하여도 휴일 근로가 아니어서 휴일 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의 연차 소멸 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발생일로부터 각각 1년이었지만 현재는 입사 이후 1년이 지나면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 시기만 변경되었을 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 미사용 수당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이 이루어지기 전에 최대한 모든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촉진 후에도 남은 연차는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개정법 내용 중에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 3개월까지만 가능하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최장 6개월까지도 가능해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가오는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단위기간이 6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발생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일주 60시간에 이르는 정말 초장시간의 노동이 1년에 최대 6개월까지도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져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12시간에 대해서만 지급된다는 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짜 연장근로가 가능해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수입니다.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 혹은 개별 노동자가 모르는 노동자 대표가 임의로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모두 무효입니다. 이처럼 노동자 대표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요. 노동자 대표의 의미와 구체적 선출 방법 등은 작년에 올려드린 노동자 대표에 관한 영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 개정된 내용이 2가지 정도 더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을 실시하는 경우 최소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였다는 점입니다. 오후 11시에 퇴근을 하였다면 다음날 출근 시간은 오전 9시가 아니라 1시간 뒤인 오전 10시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정 내용은 단위기간 도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 전 기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정기간이 3개월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마찬가지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노동시간과 휴식, 휴일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본인의 괴롭힘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인, 사위 등 친족의 괴롭힘도 금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지키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가 들어왔을 때 사용자의 조치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 내용 등을 누설할 때에도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일 최근에 개정된 내용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근로기준법에서 급여명세서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노동자가 본인 급여의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등에 대하여 정확히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21년 11월 18일부터는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통해 월급의 상세 내역을 알려주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임금명세서는 꼭 종이여야 할 필요는 없고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는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그리고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일과 연차유급 휴가에 대하여 전자문서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알려주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체당금으로 사용되던 용어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줄여서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용자를 대신해서 정부가 지급하는 금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일은 2021년 10월 14일입니다. 현재는 퇴사 후에만 가능했던 소액체당금 제도가 재직 중에도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재직 중에도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구체적인 지급 대상 노동자 등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소액체당금과 관련해 가장 큰 변화는 더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노동자가 고용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으로도 소액체당금의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시행일인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별적 노동관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정법 내용에 관한 문의 및 기타 노동상담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노동법률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